일본 사회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젊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직장이 훨씬 더 좋다며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한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는 긴급 대응에 나섰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위기가 드러난 사건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수많은 나라 중 왜 한국행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IT 마케팅 회사에 다니던 34살 유나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제가 살던 일본에서는 저 같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며 겪었던 일들이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에 지쳐갔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와 오르는 월세, 그리고 끝없는 야근까지. 마치 쳇바퀴 같은 삶이었죠.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 창문 밖 도쿄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월급의 대부분은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에 한 번 가면 보험이 있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감기약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 동기 모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한 친구들 3명이 모두 한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이요. 모임에 남아있던 사치코가 말해줬어요. 유나, 너 미카 소식 못 들었어? 한국 서울로 이직했대. 아키라와 레이코도 벌써 갔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카는 저랑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던 친구인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갔을까요? 다들 왜 한국으로 가는 거야? 일본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다고? 사치코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다들 비슷한 이유로 떠났어. 여기서는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인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간 거야? 어떻게 지내? 미카의 답장은 충격적이었어요. 응, 벌써 3개월 됐어. 서울 강남에 있는 IT 회사야. 정말 놀라운 건 월급이 350만 원이야. 도쿄 월급보다 더 많아. 게다가 야근 수당도 따로 있어.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급여가 높다니. 그건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달랐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하지만 미카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보장되고 주거 지원도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훨씬 좋다고 해요. 특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했죠. 여기 와서 새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유나. 너도 한번 알아봐. 그날 저녁 제 원룸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것. 그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두렵지만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긴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생활비, 한국 직장 문화, 한국 IT 기업 근무 환경을 입력했습니다. 놀라운 정보들이 계속 나왔어요. 서울의 대중교통은 도쿄보다 훨씬 저렴했고 심지어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식비도 도쿄보다 저렴했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특히 눈길을 끈 건 한국 기업들의 복지 제도였어요. 야근 수당은 기본이고 주택 지원, 병원비 지원까지. 일본에서는 꿈도 못 꿀 조건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일본에서는 야근에도 추가 수당이 없는데. 그날 점심 동료 키무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실은 나도 들었어. 요즘 우리 업계에서 한국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 특히 30 넘은 미혼 여성들이. 키무라의 말에 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카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키무라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눈치 주잖아. 다들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지. 퇴근 후 한국 취업 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채용 공고가 정말 많았어요. IT 마케팅, 컨텐츠 기획, 일본 시장 담당자. 제 경력과 딱 맞는 포지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가 문제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연봉과 복지는 훨씬 좋지만 언어의 장벽은 높아 보였어요. 일본에서 살다 보니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그때 미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한국 취업에 관심 있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관심은 있는데 한국어를 못해. 그게 문제야. 미카의 답장이 희망적이었습니다. 걱정 마. 지금 일하는 회사는 일본 시장 담당자라서 한국어 몰라도 돼. 영어와 일본어만 되면 충분해. 내가 소개해 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니. 두렵지만 흥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 근처 이자카야에 들렀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인데 사장님이 물으셨죠. 요즘 젊은이들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손님이 줄었어. 사장님의 질문에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많이 간대요. 일자리가 더 좋다고. 사장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떠들썩한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일본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미카가 소개해준 한국 회사 정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견 IT 기업이었어요. 일본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모바일 게임 회사였습니다. 여기라면 내 경험을 살릴 수 있겠는데. 이력서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일본 IT 마케팅 경험, 고객 응대 노하우, 시장 분석 능력까지 모든 경력을 담았습니다.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보낼까 말까? 송신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눌렀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유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팀장 다나카의 말에 살짝 놀랐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봅니다. 그냥 좋은 아침이라서요. 점심시간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 해외 취업자 대상 제재 강화 검토. 기사를 읽어보니 최근 급증하는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해외 송금 제한, 해외 취업 비자 발급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를 여기 가두겠다는 거야? 화가 났어요.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것조차 막겠다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내 메일함에 새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외 경쟁사 이직 금지 안내. 내용인즉슨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으로의 이직은 회사 기밀 유출 위험이 있어 금지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과 중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카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카, 혹시 일본 정부가 해외 취업자 제재한다는 소식 들었어? 미카의 답장은 놀랍게도 담담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야 해. 규제 강화되기 전에 나오는 게 좋아. 난 작년에 나왔을 때도 회사에서 많이 방해했어.
그날 밤 한국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화상 면접 요청이었어요. 내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드디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 면접용 정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다리는 정장이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어요. 다나카 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화상 면접을 준비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각도도 확인하고 배경도 정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여러 번 했어요. 정확히 오후 2시 화상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저는 인사팀 김주연입니다. 한국인 면접관의 일본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제 경력과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의지 등을 물었어요. 면접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타카하시 유나 씨,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을 찾았습니다. 인사팀장 사토와 법무팀의 누군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타카하시 씨, 최근에 한국 기업 면접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도 말한 적 없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사토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경력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알다시피 우리 회사 규정상 경쟁사 이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토의 말에 당황했어요. 그 회사가 직접 우리 회사에 연락했다니. 하지만 그건 그저 탐색 단계였고 경쟁사라기보다는. 법무팀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입사 시 서명한 계약서에는 퇴사 후 1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멍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사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불공정한 것 같은데요. 사토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밀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타카하시 씨, 이번에는 경고로 끝내겠지만 추후 비슷한 행동이 발견되면 더 강한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데스크에 앉자마자 한국에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타카하시 유나님,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력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최종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합격 소식에도 기뻐할 수 없었어요. 회사의 방해, 법적 위협. 이렇게 된 이상 한국 취업은 포기해야 할까요? 점심시간 옥상에 올라가 미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카, 큰일이야. 회사에서 내가 한국 기업 면접 본 걸 알아버렸어. 미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예상했어. 나도 그랬거든. 근데 유나, 그 계약 조항은 실제로 법적 효력이 미약해. 일본 법원에서도 노동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미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서워. 소송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미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유나, 이게 바로 일본을 떠나야 하는 이유야.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회. 넌 어떻게 할 거야? 미카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결단을 불러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의 제 미래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회사에 답장을 보냈어요. 제안을 수락합니다.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죠. 회사에는 가족 문제로 급히 사직한다는 간단한 메일만 남겼습니다. 다나카 팀장의 걱정스러운 답장이 왔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출국 당일 하네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간 살아온 도쿄를 떠나는 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으니까요. 탑승을 시작합니다. 도쿄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실 승객들은
귀에 익숙한 일본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새 출발인 만큼 가볍게 떠나기로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문으로 도쿄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설고 두려웠지만 어딘가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렇게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터미널의 높은 천장과 깨끗한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수속을 마쳤어요. 도쿄 공항에서 항상 겪던 지루한 대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짐을 찾아 출구로 나오자 미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나, 여기야. 친구의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카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미카, 고마워. 이렇게 마중 나와줘서. 당연하지. 어서 가자. 내가 먼저 온 선배로서 모든 걸 안내해 줄게.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열차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도쿄 전철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미카의 말대로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현대적인 건물들, 곳곳에 있는 녹지 공간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너 지금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어.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정책이야. 최소 6개월간은 무료로 지낼 수 있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지였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넓은 원룸이었어요. 도쿄의 제 집보다 거의 2배는 넓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새 것이었고 심지어 에어컨과 세탁기도 갖춰져 있었어요.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야, 바닥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 미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온돌이라고 해.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야. 겨울에는 정말 따뜻해. 다음 날 아침 첫 출근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미카가 약속대로 데리러 와서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넥스트웨이브 테크놀로지라는 현대적인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인사팀 김주연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타카하시 유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일본어로 반갑게 인사해주는 모습에 안심이 됐어요. 사무실로 안내받으며 회사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시설, 휴게실, 심지어 작은 헬스장까지 있었어요. 여기가 유나님 자리입니다. 일본 마케팅팀에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팀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다행히 대부분 일본어나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어요. 팀장 박민준 씨는 도쿄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나 씨,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첫날은 순조롭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오전 회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의 자료가 모두 한국어였어요. 영어 번역본이 있긴 했지만 중요한 뉘앙스를 놓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나 씨? 박 팀장이 물었어요. 네. 그냥 언어가 좀 어려워서요. 아, 그렇죠.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첫날은 그렇게 혼란 속에 지나갔습니다. 업무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로 된 이메일과 문서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드디어 첫 프로젝트 발표 기회가 왔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는 자리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막상 발표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들이 한국어로 쏟아졌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회의실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박 팀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제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도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날 저녁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다음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모든 사람이 퇴근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아직 일하고 있네요. 회사 부사장 이준호 씨였습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다음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사장은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하시는군요. 오늘 회의에서 힘드셨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어가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이 부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유나 씨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언어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부사장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사장님은 저를 회사 근처 한국 식당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유나 씨, 한국 음식은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직 매운 음식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불고기와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부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일했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언어도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놀랐어요. 부사장님이 제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다니.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나 씨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부사장님은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당분간은 일본 시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인가요? 저 같은 신입에게. 유나 씨의 일본 시장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해낼 거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한국어 수업을 받으며 회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비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도쿄였으면 이 정도 병원비에 치료받을 수 없었을 텐데.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본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나, 아버지께서 심장 발작으로 입원하셨어. 빨리 오면 좋겠다. 급히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약 500만 엔 정도요. 그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어머니. 그러나 제 저축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병원의 환경은 너무 열악했어요. 겨울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간호사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응급실 난방도 안 돼요.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에 문득 한국 병원이 떠올랐어요. 제가 갔던 서울의 병원은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이었는지. 며칠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한국이라고? 그게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비용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요. 제가 회사에 말해볼게요. 한국으로 돌아와 부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부사장님은 즉시 도움을 주셨습니다. 회사 의료보험으로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빨리 아버님을 모셔오세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병실은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비용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이냐? 호텔 같구나.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셨고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숙소 근처 호텔에 머물렀어요.
서울을 구경시켜드리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에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유나, 네가 맞았어. 일본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일본에서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일본도 다시 좋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네가 한국을 선택한 건 현명한 결정이었어.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까지 일본을 떠나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해진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일본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더욱 열심히 회사 일에 몰두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늘었고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준호 부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유나 씨, 이제 일본팀 매니저로 승진하셨어요. 팀을 이끌어주세요. 불과 6개월 만의 승진이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카와 만나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축하해. 6개월 만에 매니저라니 대단하다. 건배를 하며 웃었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카, 넌 후회 없어? 일본을 떠난 거. 미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고 생각해. 여기서 난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옛 직장 동료 키무라에게 연락이 왔어요. 유나, 잘 지내? 너 떠난 후로 회사가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한국 취업을 알아보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일본 친구들이 한국 취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SNS에 제 경험담을 자세히 올렸어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그 글이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말마다 화상 세미나를 열어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를 나눴어요. 1년 후 부모님이 드디어 한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아담한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유나, 여기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시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계셨어요. 회사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시장을 담당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부사장님이 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유나 씨, 일본에 우리 회사 지사를 열려고 합니다. 총괄해 주셨으면 해요.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어도 못하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제는 일본 지사의 책임자가 될 기회를 얻게 됐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불과 2년 전 도쿄의 작은 원룸에서 미래를 걱정하던 그 시간들이 머나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물결인 것 같아요. 불확실했던 선택이 이제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기회, 성장, 그리고 희망.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삶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